타커 칼슨, 우리 이스라엘 투데이에서도 여러 번 우리 조현영 기자가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미국의 폭스 TV 뉴스 진행자였다가 지금은 철저하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반유대주의자로 아주 돌아섰습니다. 그 타커 칼슨, 이 양반이 최근에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고 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가짜 뉴스였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공항에서 강제 억류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항 그 보안 요원이 강압적으로 여권을 압수하고 그 동행한 그 프로듀서 스태프들도 같이 이제 감금시켜가지고 미국 대사와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 하면서 강도 높은 신문과 치조를 당했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칼슨은 너무 무서워서 사설 경호를 대동하고 이번 이스라엘 방문을 계획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최근 공개된 영상과 현지 목격담에 따르면 그가 미소를 지으며 공항 직원들과 포옹하고 이런 모습이 포착됐고, 경호원과 동행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그냥 스태프하고 그냥 편안하게 왔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현지 공항에서만 딱 3시간 그 허커비 대사가 촬영하고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현지 땅을 안 받고 공항에서만. 그래서 또 이스라엘 공항청도 이거에 대해서 반박 보도를 냈어요. 그 보도와 달리 터커 칼슨 일행은 억류 지연 심문을 당하지 않았다. 그리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했는데 이걸 어디서 했냐면 VIP 라운지에서도 진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터커 칼슨은 이스라엘 공항에서 억류했다는 거는 날조된 자작극, 이른바 주작이라고 하죠. 주작이 이번에 대부분 엄청 걸렸습니다. 된통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공항에 입국할 때는 그 입국 심사가 좀 까다롭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슨 억류다, 강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좀 억지스러운데, 그런데 타커 칼슨이 왜 갑자기 이스라엘 가서 미국 그 대사죠 허커비 만나서 3시간 동안 다른 곳도 아니고 왜 이렇게 공항에서 인터뷰를 했다라는 겁니까? 무슨 의도가 있는 겁니까? 본인 방송에서 그걸 설명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이스라엘 방문 전에 그 이스라엘 외교부 차관 샤렌 하스켈이 자기 본인이 그러니까 터커 칼슨에 대해서 반유대주의자자 이스라엘의 국가의 적이다 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커 칼슨이 이제 이스라엘 방문에 약간 위협을 느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벤구리온 공항에서 대사와 이제 인터뷰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 변을 이제 앞잔에 이게 한 자락을 깔았는데, 근데 그 막상 그 하스켈 차관의 발언을 들어보면 어떤 얘기냐면 터커 칼슨 신상에 대한 위협은 전혀 없었고 터커 칼슨이 조작된 중동 기독교 통계에 대해서 반박했을 뿐이다. 라는데 이걸 갖다가 격상시켜서 이제 자기를 위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만 열면 진짜 거의 거짓 선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할까요? 타커 칼슨의 한 말 중에 또 논란이 될 만한 얘기가 최근 들어서 이슬람 걸프 국가에서 기독교가 계속 번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기독교인을 향해서 차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스라엘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건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가 번성하고 있다, 그 기독교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건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전혀 근거가 없죠. 그래서 관련 자료를 이제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1910년도 기준으로 하면 기독교 통계 보면 레바논 인구가 77.5%에서 지금은 32%로 완전 급락을 했고, 이집트는 18.7%에서 지금 현재 5%로 급락했고요. 시리아는 15.6%에서 지금 5%로, 그 다음에 이라크는 6.3%에서 5%로 지금 다 이제 5% 미만대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사실상 이제 기독교가 소멸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제 터커 칼슨이 뭐라고 했냐면 카타르의 기독교인들이 많다. 이스라엘보다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미국 현지 이제 복음주의 그 기독교 교단에서는 이제 터커 칼슨이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합니다. 아마 그 터커 칼슨이 카타르 미군 기지에 있는 기독교 미군 병사를 카운트하면은 카타르가 제일 많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천년기념물 수준의 기독교인은 중동에서 쫓겨나고 있다라는 게 정설이죠. 제가 어제 신의 약단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우리나라 영화인데 북한에 가짜 기독교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카타르에도 그렇게 가짜 기독교인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스라엘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핍박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소위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메시아닉 주들, 교회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아랍계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2025년 기준 약 18만 5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한 1.9% 소수긴 하지만은 전년 대비 0.7% 상승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뭐 그래도 인구 비율은 낮지만 여전히 꾸준히 이제 증가하는 추세고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부흥이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중동처럼 거의 이렇게 뭐 천년기념처럼 회파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객관적인 통계상. 심지어는 그 타커 칼슨이라는 사람, 이 사람 말을 막 던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통령이죠. 아이작 그 헤르조그.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이렇게 막 제프리 앱스타인 이 파일이 막 그 논란이 일어나고 큰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스라엘 대통령까지도 그 앱스타인 섬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 말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이렇습니다. 최근 공개된 앱스타인의 그 이메일에는 2014년 12월 11일 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기 헤르조그 대통령하고 그 이른바 그 소외 성애자 그 섬으로 방문하기로 계획돼 있다. 버진 아일랜드. 그렇죠. 그 섬이 언제 일요일 날 방문, 그러니까 3일 이틀 후 12일 날. 딱 그 날짜하고 이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헤르조그 대통령이 거길 방문했는가가 이제 쟁점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확인을 해보니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2월 10일 이틀 전인 8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백악이 해산이 됐어요. 그래서 총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문제의 12일 날 그 버진 아일랜드에서 조우하기를 한 날에 헤르조그 대통령 뭐하고 있었냐? 텔아비브에서 선거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르조그가 당시 노동당 당수였어요. 야권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선 치르느라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이제 버진 아일랜드 가가지고 소에서 그런 이제 스캔들이 있었겠냐라고 이제 바로 반박이 되니까 이제 터커 클라우슨이 꼬랑지 내리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걸 믿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그 명예훼손 걸겠다고 이제 공식 성명을 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이제 꼬랑지 내렸죠.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식으로 막 던지는 거죠, 지금. 그런 게 이제 계속 걸리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은 그 미국의 그 백악관이나 국무부나 뭐 공화당이나 왜 이렇게 타커 칼슨 입을 못 막고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소재하고 있는 전문 이제 국제 정치 그 싱크탱크가 있는데 이 사회 현상을 이제 분석하려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요. 근데 공화당 지지층 조사에서 44세 이하 응답자의 55%가 터커 칼슨을 잠재적 차기 유력 정치 후보군의 그러니까 잠룡급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젊은 청년들의 58%는 그에게도 투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이후에 차기 권력자는 터커 칼슨이라고 젊은 층이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대선 당선됐을 때는 이제 그 빅텐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의 진영도 빠져나가면 조금 공화당의 미래를 담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부 분열 차원에서 이걸 단속을 잘 못 시키는 것 같아요. 터커 칼슨에 대해서. 그래서 터커 칼슨이 지금 독주하고 있고 지금 폭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런 분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분석은 뭐냐면 그 이번에 그 갑작스럽게 벤구리온 그 공항에서 자작극이라고 주작을 했는데 그 3시간만 방문하고 바로 어디로 넘어갔냐면 사우디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서는 긴 이제 방송 출연을 했습니다. 현지 방송국이랑. 카타르에서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거는 카타르에서 제대로 기획된 선동 공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미국 이란 공습이 지금 초읽기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반대 여론, 미국 내 반대 여론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 터커 클라우슨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 그 방송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란 공습은 트럼프가 네트냐후의 노예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런 얘기 하고 있고 실제로 터커 클라우스는 사우디 매체에서 트럼프 대통령 비방을 했습니다. 그 마가 진영의 그 대표 주자라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뭐라고 비방했냐면 이란 공습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해서 트럼프를 정면 비판했어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공개를 안 했어요. 근데 유대인 단체들이 이걸 발굴해냈죠. 사우디 매체를 딱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갑자기 급발진, 거짓말 급발진하는 이유는 이제 이란 공습 맞는 게 하나, 그 다음에 차기 마가의 그 정치 지형도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작용해서 지금 터커 클라우슨이 지금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타커 칼슨이 미국 안에서 영향력이 있습니까? 보수 진영 안에서는. 그 보수 진영 안에 청년층에서는 조금 영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함부로 못한다, 뭐 이렇게 제재한다, 안 한다 그러는데 좀 이게 집안 싸움이 좀 격화되고 있어요. 아, 영향력이 좀 있긴 있군요. 예. 거기도 이제 팬덤이 있나 보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이 아무 말 대잔치로 이렇게 막 던지고 보는 좀 그건 좀 심한 게 아닌가 싶네요.